두루미전자 영업3팀. 평범한 회사처럼 출근 준비가 한창이었다. 양의 소리 크게 외쳤다. 오늘 워크숍 가는 날인데 다들 준비하셨어요? 봉태민이 웃으며 종이봉투를 흔들었다. 삼겹살은 내가 책임진다. 기영도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이번엔 노래방 점수 95점 넘는 사람만 고기 추가. 오현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음료를 정리했다. 유보나는 출근하자마자 모두를 천천히 바라봤다. 어젯밤의 일은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영업3팀이었다. 사적인 감정보다 임무가 먼저였다. 김봉팔이 회의실 문을 닫았다. 오늘 워크숍.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다. 겉으로는 회식. 그는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다.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 불법 장기 밀매 조직의 브로커. 마약 자금 세탁책.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오늘 우리를 노리는 놈들이 움직인다. 같은 시각. 서울 남부경찰서. 이동진은 차량 폭발 사고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폭발, 저격, 사고사. 세 사건 모두 설명되지 않는 빈틈이 있었다. 범성훈이 다가왔다. 형사님. 응. 이번 차량 폭발 피해자 계좌를 추적했는데 서류를 건넸다. 같은 날 사망한 마약왕하고 연결됩니다. 동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군가 사건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 킹피셔입니까? 아직 단정 못해. 동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 신문사. 권태성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회사로 향했다. 구혜나가 놀란 얼굴로 뛰어왔다. 선배, 몸은 괜찮으세요? 멀쩡해. 독극물이라면서요. 태성은 잠시 멈춰섰다. 그 역시 이상했다. 의사는 분명 치명적인 독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신은 너무 멀쩡했다. 누군가 날 살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후. 영업3팀 워크숍 장소. 강가 옆 펜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봉태민은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양해솔은 음료를 나르고 기영도는 블루투스를 연결해 음악을 틀었다. 유보나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이게 진짜 워크숍 같네. 김봉팔도 웃었다. 오늘만큼은 쉬자. 정말 평범한 회사 같았다. 그러나 멀리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들이 내렸다. 한 남자가 비웃었다. 찾았다. 또 다른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다. 킹피셔 둥지. 그들은 술에 취한 손님인 척 펜션 안으로 들어왔다. 어이 자리 좀 같이 씁시다. 양해솔이 웃으며 막아섰다. 죄송하지만 단체 예약이라.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순간 봉태민이 고기를 뒤집던 집게를 내려놓았다. 기영도는 음악을 끄고 조용히 일어섰다. 김봉팔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예의가 없네. 유보나는 남자들의 손을 바라봤다. 굳은 살, 칼자국, 총을 자주 쥔 사람들의 손. 평범한 취객이 아니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똥파리들이 왔다. 그 한마디에 김봉팔의 표정이 굳었다. 우릴 아는 놈들이다. 남자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유보나, 권태성, 권율. 세 사람이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가 사진을 불태우며 웃었다. 가족이 참 행복해 보이네. 순간 유보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누가 보냈지? 남자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우린 심부름꾼일 뿐. 진짜 의뢰인은. 그 순간 탕! 멀리서 총성이 울렸다. 펜션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모두가 몸을 숙였다. 유보나는 본능적으로 권총을 꺼내려다 가까스로 멈췄다. 지금 이곳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창밖 숲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저격수가 영업3팀을 조준하고 있었다.
유보나는 직감했다. 우리를 제거하려는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펜션 안, 불과 몇 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총성이 울린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총을 꺼내려던 유보나는 손을 멈췄다. 지금 이곳에는 일반 손님도 있었다.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영업 3팀이 수년간 감춰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김봉팔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웃었다. 다들 엎드리세요. 산에서 엽총 소리가 자주 납니다.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그 틈을 이용해 영업 3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작전 개시. 기영도는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친 듯이 움직였다. 주변 CCTV는 없지만 펜션 차량 블랙박스 6대 확보. 화면에는 숲속으로 뛰어드는 검은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북쪽 능선. 봉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 과장. 고영갑은 작은 응급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평범한 구급약 대신 각종 특수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살려야 할 사람은 민간인 전부. 제거 대상은 김봉팔이 짧게 대답했다. 아직 모른다. 유보나는 깨진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창문의 파손 방향, 총알이 박힌 각도, 그리고 바닥에 남은 미세한 금속 파편.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경고 사격. 봉태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려던 게 아니었습니까? 아니. 유보나는 숲을 바라봤다. 우릴 밖으로 끌어내려는 거야. 그 시각. 서울 남부경찰서. 무전이 울렸다. 강원 펜션 총기 신고. 이동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위치. 워크숍 중인 회사에서 총성이 들렸답니다. 범성훈이 장비를 챙기며 말했다. 단순 사고일까요? 동진은 고개를 저었다. 느낌이 안 좋아. 순찰차 사이렌이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권태성은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체내에서 독성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다. 그 독은 치사량이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먼저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면 살아날 수 없었다. 누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다. 사건 현장에서 주운 종이 조각. 거기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 태성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했다. 숲속, 검은 승합차 안. 불청객들이 무전기를 통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확인했습니다. 영업 3팀 맞습니다. 무전기 너머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킹피셔는 아직 특정 못했습니다. 반드시 찾아. 죽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끌고 와. 무전은 끊어졌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살아서 데려오라니. 그는 소총의 놀이쇠를 당겼다. 귀찮은 의뢰군. 김봉팔은 손님들을 대피시키며 크게 외쳤다. 다들 뒤쪽 산책로로 이동하세요. 양해솔은 아이들을 먼저 챙겼고 고영갑은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다. 봉태민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숲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가웠다. 기영도는 무전했다. 부장님, 말해. 휴대전화 신호가 하나 잡힙니다. 어디? 산 정상. 드디어 꼬리가 보이는군. 그 순간 유보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번호 없음. 잠시 망설인 끝에 전화를 받았다. 누구야?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워크숍은 재미있나? 권율은 잘 있더군. 순간 유보나의 표정이 굳었다. 건드리지 마. 그럼 우리 부탁도 들어. 전화는 끊겼다. 그 짧은 통화 하나로 유보나는 확신했다. 이들은 자신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인질로 킹피셔를 움직이려는 누군가가 있었다. 같은 시각, 옥선자의 치킨집.
권율은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길 건너편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망원 렌즈로 지켜보고 있었다.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사진 수십 장이 저장됐다. 운전석의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킹피셔에게. 그는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다. 이제 선택해. 가족을 지킬래? 아니면. 잠시 말을 멈춘 남자의 입가가 비틀렸다. 내 조직을 지킬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